자, 우리 그 다음에 mRNA 관련된 지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세포 속 DNA에 저장된 생물체 유전 정보는 mRNA로 전사되어 세포 질로 보내진 후 리보솜에서 단백질로 합성이 된대요. 바이러스는 단백질로 둘러싸인 DNA나 RNA를 유전 물질로 갖는 기생체인데 생물체에 잠입하여 자신의 유전 물질을 mRNA로 바꾼 뒤에 숙주세포가 스스로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합성하도록 만드는 원리입니다. 자, 이에 대항해서 생물체는 바이러스 단백질을 항원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대항하거나 기억세포를 생성해 같은 바이러스가 침입할 경우를 대비하게 돼요. 따라서 바이러스를 인공적으로 흉내낸 물질인 백신을 접종하면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바이러스 감염에 미리 대비하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접종하는 백신의 원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mRNA 백신은 바이러스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암호화한 mRNA를 접종하는 것인데 주입된 mRNA를 통해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여 면역 반응을 유도합니다. 바이러스를 배양하여 접종하는 기존의 백신과 달리 mRNA 백신은 바이러스가 아니죠. 따라서 인체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은 없고요. 체내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체내에서 불안정할 뿐 아니라 분자의 크기가 크고 음전하를 띠고 있어 세포에 거의 흡수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mRNA를 보호하여 세포 내로 잘 진입시키기 위해 지질 나노 입자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자, 지질 분자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 분자와 섞이지 않는 소수성을 가져요. 물은 분자 내 전하가 양극으로 분리된 상태인 극성을 띠거나 분자가 전하를 띠는 물질, 즉 친수성 물질과만 섞이고 소수성 물질은 소수성 물질과만 섞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생물체의 세포막은 인지질로 구성이 되는데 인지질은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소수성 꼬리 그리고 음전하를 띤 인산기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인지질은 친수성 용매나 소수성 용매 모두와 섞이는 양친매성 물질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인지질의 친수성 머리는 세포 외부나 세포질의 수용액과 접하고요. 소수성 꼬리는 소수성 분자 간의 인력으로 인해 서로 몰려있는 상태로 세포막이 구성이 됩니다. 세포막이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친수성 물질이 세포막을 투과하는 것이 차단돼요. 양이온성 지질을 지질 나노 입자로 사용하면 mRNA와 세포막 사이에 전기적 반발력을 띠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음전하를 띤 mRNA가 양이온성 지질로 둘러싸이면 음전하를 띤 세포막의 인산기 머리와는 서로 반발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양이온성 지질은 실험실 환경에서는 mRNA를 세포 내로 진입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체내에서는 양이온성 지질의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어 mRNA의 세포막 투과가 제한돼요. 따라서 용액의 HP에 따라 양이온성이 달라지는 이온화 지질을 사용을 하게 돼요. pH가 낮은 용액에서는 수소 이온의 농도가 높아서 이온화 지질이 양이온화가 되고요. pH가 높은 용액에서는 수소 이온을 적게 받아들여 이온화 지질이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므로 이온화 지질에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지 않나요. 즉 낮은 pH에서 mRNA와 이온화 지질을 결합시킨 뒤에 pH를 높이면 중성이 되겠죠. 그럼 mRNA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라는 것을 만들 수 있게 되고 얘는 세포막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내포작용에 의해 세포 내부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내포작용이란 일종의 생화학적 싱크홀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세포막의 일부가 수용체에 결합한 외부 물질과 함께 세포질로 함입되는 현상이에요. 내포작용이 일어나면 세포질 안에도 엔도솜 구조체가 형성이 돼요. 세포질에는 엔도솜 내부는 산성화가 되는데 이에 따라 세포막에서 유래한 엔도솜막이 불안정해져서 mRNA가 세포질로 방출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방출된 mRNA가 리보솜과 결합하여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고요. 기억세포를 생성함으로써 인체가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이 과정은 지금 mRNA 백신이 어떻게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지 그 성질에 따라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mRNA 백신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인데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전 물질을 통한 세포의 단백질 합성 과정이 수반이 되죠. 이 부분이 아까 어디 나왔었냐? 여기 양이온성 지질 이후에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지 않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마지막에 mRNA가 리보솜과 결합하여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한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2번이 맞는 선지이고요. 자, 108번에 기억을 설명한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기억 같은 경우 아까 앞쪽에서 읽었던
여기 생물체의 세포막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 세포막에 대한 설명은 인지질로 구성이 되고 이 인지질은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소수성 꼬리와 음전하를 띤 인산기 머리를 갖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바로 답이 1번인데 인산기가 세포 바깥쪽에 지방산이 세포 질에 접하는 형태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반대죠. 친수성 머리는 세포 질에 그 다음에 꼬리가 세포막에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9번 넘어가 보면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나와 있어요. 우리 A는 mRNA였고요. B는 인산기 머리, C는 혈장 단백질, D는 이온화 지질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보면 자, A와 결합하면서 D가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기 때문에 체내에서 C가 흡착되는 현상이 억제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mRNA와 결합하면서 D 이온화 지질이 중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는 것이 막아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이 과정에서 이온화 지질이 중성이 되기 때문에 이온화 지질에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요게 틀린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A와 결합하면서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mRNA와 결합하기 때문에 이온화 지질이 중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pH에 따라서 중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110번 mRNA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 형성 과정이에요. 앞서 나온 걸 그림으로 그려준 건데 산성 용액에 녹인 mRNA와 에탄올에 녹인 이온화 지질을 Y자 형태의 미세관에 일정한 속도로 흘러보냅니다. 이렇게 혼합된 용액을 수용성 완충 용액으로 투석 처리하여 pH를 높이고요. 에탄올을 제거하여 균일한 상태의 mRNA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에탄올의 pH는 7이라고 알려주었네요. 자, 그러면 pH가 높아지면 이온화 지질의 소수성이 약해져 소수성 분자 간의 인력이 감소하므로 더욱 미세한 크기의 mRNA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가 형성되겠군 이라고 나와 있어요. pH가 높아질 경우에 우리 이쪽에서 찾아보면 pH가 높은 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적게 받아들여 이온화 지질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므로 혈장 단백질이 흡착하지 않고요. pH를 높이면 낮은 곳에서 mRNA와 이온화 지질을 결합시킨 다음에 pH를 높이면 중성을 만들 수 있고 얘는 내포작용에 의해서 세포막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pH가 높아졌을 때 이온화 지질의 소수성이 약해진다는 내용도 없고요. 그 다음에 더욱 미세한 크기가 형성된다라는 말도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고요. 마지막 니은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라고 나와 있는데 니은 부분을 찾아보면 세포막에서 유래한 엔도소막이 불안정해져서 mRNA가 세포질로 방출된다. 그 이유는 이제 세포질에서 엔도솜 내부가 산성화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산성화가 된다라는 얘기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앞선 과정에서 내포작용에 의해서 엔도솜이 형성이 된 거였죠. 내포작용은 세포막의 일부가 수용체와 결합한 외부 물질과 함께 안으로 무너져서 들어오는 과정이었는데 이때 엔도솜 내부가 산성화가 돼요. 그러면 세포막에서 유래한 엔도솜막이 불안정해진다라고 되어 있죠. 즉 결합을 하기 때문에 결합에 의해서 얘가 불안정해져서 같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엔도솜막의 인산기 그리고 양이온화된 지질이 서로 결합함으로써 막이 붕괴돼서 같이 싱크홀 같이 내려오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